자, 그림과 같이 AB는 3루트이고요. BC는 4고요. CA는 루트 10인 삼각형이 있는데 AB, BC, CA 위의 점을 각각 DEF라고 하자. DEF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Q분의 P분의 Q 루트 5다.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서로서인 자연수이다. 자, 그러면 도형에서 한번 보시면요. ABC가 있어요. BC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AB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루트 2라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10이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주세요? 요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요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해줘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얘 아이디어조차 생각해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두 가지로 풀 거예요. 계산은 쉽지만 놀라운 아이디어로, 반짝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과, 그리고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뭐 좀 더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하기 좀 쉬운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거. 계산이 쉽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풀이부터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기하학적인 해석을 잘 찾아내는 건데요. 우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둘레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나니까 3루트 2에 4의 루트 1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는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더라? 이 F를 이 직선의 AB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F1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어요. 얘를 F2라고 할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대칭시킨 점 F2.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얘랑 길이가 같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얘랑 길이가 같았어요. 그럼 요거를 더해주면 이거를 더한 것 같고, 얘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일 때예요?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 때였어요. 이런 문제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여기서 이거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막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F도 움직이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F가 고정된 점으로 문제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F도 움직여버리니까 이거의 길이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여기다가 좀 한번 그려보면, 조그맣게 그려보면, 얘기했었죠.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좀 아이디어가 놀라웠던, 그리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떤 좀 눈썰미를 가지고 있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풀이법을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면은, 와, 그냥 저걸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3루트이고요. 4고요. 루트 10이에요. 높이 한번 구해보고 싶었어요. 구해봐요. 근데요, 구할 때 우리가 여기가 x를 놓고서, 여기를 x로 놓고서 3루트 2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루트 10의 제곱에서 4-x의 전체 제곱을 빼서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서 x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x를 구해줘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걸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3루트 2. 그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4. 루트 10. 대단해. 그죠? 나와버리죠? 아까 했던 계산을 해보면 x가 이렇게 3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x를 계산을 통해서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가 45도라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요 그림을 봤을 때, 요렇게 BF를 이어주게 되면, 여기서 BF1을 이어주고요. BF2를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만큼의 각이랑 같나요? 대칭시켰으니까 같죠?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이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요걸 대칭시킨 거니까 노란 선들은 길이가 지금 같은 상태죠. 그럼 봐요. 요만큼의 각이 45도인데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니까 요 각이 뭐가 돼요? 와, 직각이 돼요. 그리고 노란 선끼리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요 삼각형
BF1, F2가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요 주황색, 우리가 원하는 F1, F2가 F1, F2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은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소가 되면 돼요? 노란 선의 길이, BF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최소면 그때 얘가 최소고 얘의 길이는 얘의 길이의 몇 배?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 BF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인데 최소가 될 때는 언제예요? 아, 수선의 발, 수선의 길이. 오케이,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게 여기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얘가 루트 10이에요. 여기가 3루트 2예요. 여기가 4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BF의 길이의 최소값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를 X라고 둘게요.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써주는 거죠. 얘를 내가 H라고 부른다면은 3루트 2의 제곱에서 자 여기다 계산할게요. 자 얘를 여기다 계산할게요. 3루트 2의 제곱에서 18에서 X의 제곱을 빼주면 여기에서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자 4의 제곱 16에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루트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요.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루트 10의 x가 나오고요. 얘가 18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사라져? 사라져. 6이니까요. 이항시켜주면 12는 2 루트 10의 x가 되고요. 우리의 x는 루트 10분의 6으로 나온다네요. 자,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거는 h였기 때문에 h를 마저 계산하기 위해서 h제곱은 3루트 2의 제곱 18에서 요거의 제곱 10분의 36이죠. 10분의 36 2로 약분하면은 5분의 18이 되고요. 예, 5분의 18 곱하기 5니까 계산하시면은 5분의 18 곱하기 4. 굳이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루트 C여서 H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H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18에서는 3 나오고요. 4에서는 2가 루트 밖으로 나와서 6루트 2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 F1, F2는 요 길이의 몇 배였어요? 따라서 루트 2를 곱해준 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5분의 루트 5분의 12가 돼요. 얘는 5분의 12 루트 5가 돼요. P와 Q의 합은 답은 얼마? 17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간단하죠, 계산이요. 이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았어야 된다? 45도라는 거를 찾아냈어야 된다. 45도라는 걸 찾아냈다라면은 우리가 대칭시켰을 때 요 각이 직각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1대1대 루트 2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노란 선이 최소가 돼야 되고 노란 선이 최소가 된다는 건 수선의 발이구나. 요거를 이해하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풀이법이 되시겠습니다. 요거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각이라는 걸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요런 아이디어도 한번 볼 수 있구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일반적인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를 이제 좌표평면상에다가 옮겨 놓는 거죠. 좌표평면상에다 옮겨 놓는 거죠. 요 노란 선을 긋기 전까지 얘기는 동일해요. 우리가 요렇게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돼요?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해봤던 사실이거든요. 그럼 요 길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좌표평면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F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요 길이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F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내가 C라고 하는 점부터 얘기해 보면은요. C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나와요?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4,0이 나오죠. A를 내가 모르는데 A부터 먼저 구해 주셔야 합니다. A를요, 내가 스몰 a, b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가 3루트이고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거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해서 방정식으로 식으로 가주면은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문제를 풀어서 A가 뭐 되겠어요? 라지 A가 3,3이 되는 거 사실 알고 있죠? 방금 푼 방법대로라면은. 자, 근데 이제 완전 모른다고 풀고 완전히 좌표평면상에서 모든 걸 해석한다고 하면은요,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3루트이니까요. 제곱해주면은 18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AC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제곱해주면 10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4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이 됩니다.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2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빼서 1차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빼서 1차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a와 b를 구해주면 이 점이 3,3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 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f의 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f의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알파, 베타로 놔도 되고요. st로 놔도 t, s로 놓으랍니다, 선생님은. 자, 그럼 t, s라고 놓는다면은 얘가 어디 위에 직선이냐면은 AC 위에 직선이죠. AC 위에 직선이에요. 자, AC의 직선의 방정식 얘기할 수 있어요. 직선 AC의 방정식은 3,3에서 4,0까지 얼마 클 때? x가 1 클 때 y가 3 줄었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x절편이 4,0이니까 x-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써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되어서 요걸 얘기해주면은 s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10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f1, f2의 최소값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f1, f2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y축이 안 이쁘다? 자, f1, f2의 최소값을 얘기하면 f2, x축 대칭이네요. x축 대칭이네요. 여기서 x축 대칭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는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가 3,3이고 얘가 0,0이니까 가만히 보아하니 얘 무슨 직선이에요? 요거 y는 x 직선이에요. 어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s, t가 나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f1, f2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고 얘의 최소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f1, f2의 제곱의 최소값을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매번 쓰기 힘드니까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생을 바쳐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힘들어. 자, f1, f2의 제곱은요, 저기서 s, t, t, 마이너스 s니까요, s-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s니까 플러스 s의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s제곱이 2개, t제곱이 2개, est는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2배의 s, t제곱 먼저 쓸까요? 2배의 t의 제곱 플러스 2배의 s의 제곱이 되고요. 이제 s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랍니다. 그럼 얘는 2t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s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12였으니까요. 제곱을 해주시면 2t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제곱해주면 뭐예요? 9t 제곱 마이너스 36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72t에다가 플러스 144가 되는 거죠. 그럼 전개 맞아주시면은 9, 2, 18에다가 2를 더하면은 20의 t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44의 t가 되고요. 플러스 2를 곱하면은 288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20으로 묶어줄게요. 자, 20으로 묶어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0분의 144를 4로 나눠주시면 5분의 4로 나눠주시면은 4, 32, 4, 6의 24. 5분의 36의 t가 되고요. 뒤에 288이 붙고요. 자,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자, 얘는 뭐예요? t-5분의 18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계산만 하면 돼요. 288에다가 요거 제곱해 주시면은 25분의 18의 제곱에다가 20을 추가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요, 5로 나누면요, 5가 되고요. 5로 나누면 4가 되걸랑요. 얘를 쓸데없이 더했으니 다시 빼줘야 되겠죠. 5분의 4 곱하기 18 곱하기 18이요. 굳이 다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최소값을 얘기할 때 얘만 봐주면 되기 때문이죠.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거 묶어내고 해줘야 되니까요. 이게 F1, F2의 제곱이니까요. 따라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1, F2의 길이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 전에 t가 5분의 18을 만족하는가 확인하는 것도 해봐야 되죠. t가 5분의 18을 만족하는 거 확인해줘야 되죠. 잠깐 저기 그림 다시 볼까요? 아까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가 3부터
t가 3부터 4 사이 와야 되죠. 3, 4 사이에 t가 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5분의 18이요. 3과 4 사이 오나요?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1, F2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고 루트에 288 빼기 5분의 4 곱하기 18 곱하기 18이고요. 이런 걸 그냥 다 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머리 써서 계산을 해주면요. 루트 먼저 5분의를 통분해 주시고요. 288이 아까 12의 제곱에 2를 곱했잖아요. 그럼 얘를 5 곱하기, 자, 5 통분했으니까요. 2 곱하기 12 곱하기 12 빼기, 여기서 얘는 뭐가 돼요? 4 곱하기 18 곱하기 18.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공통인수들을, 이제 약수들을 묶어내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5 하나 있고요. 2 하나 있고요. 2가 여기 2개 들어있죠. 2의 제곱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요. 5 곱하기 2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3 하나 해서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녀석은요. 2가 2개, 2가 1개, 2가 1개 해서 2가 4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3이 2개, 3이 2개 해서 3이 4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통 약수, 인수들을 묶어내면은요. 2가 4개 있고 3이 2개가 묶이는 거죠. 그러면은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을 묶어내면 여기서는 5 하나, 2 하나 남아서 10이 되고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을 묶었으니 3의 제곱이 남죠? 9가 되고요. 1이죠. 그러면 분자 속이 복잡한 수가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막 전개해서 288 곱하기 5에서 빼기 4 곱하기 18 곱하기 18 한 다음에 그거를 막 또 소인수 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계산이 쉽다더라. 그럼 5 분자는요.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루트 5분의 2의 제곱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4, 3, 12가 되는 거죠. 유리와 분모 분자의 루트 5를 곱해주면 5분의 12 루트 5가 되어 P 플러스 Q의 합은 얼마다? 17이다로 풀어내는 풀이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두 번째 풀이는요. 계산이 어때요? 우와, 장난 아니죠, 그죠? 예, 계산이 장난 아니죠, 그죠? 자, 계산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풀이는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바로보다 좌표평면상에다가 도형을 좌표평면상에 띄워놓고 도형에 대한 성질을 뭘로? 좌표평면의 좌표에 대한 수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배우는 큰 의미예요. 도형에 대한 성질을 누구나 쉽게 동일한 방법으로 좌표를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도형을 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하시고 앞으로 그래프도 잘 그리시고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적분까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원천이 됩니다. 근데 또 아까 첫 번째 간단하게 풀었던 풀이처럼 어때요? 꼭 수식이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 기하학적인 아이디어, 그게 뭐 하루아침에 쌓이겠어요? 아니요. 도형에 대한 성질을 자꾸 연습해보고 문제 풀 때마다 오답 정리할 때마다 아, 이런 도형의 성질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자꾸 연습해봐야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은 힘들게 계산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강의는 선생님 생각에는 1학년 친구들이 오답 정리를 위해서 보기도 하겠지만 내년 1학년 친구들 2017년에 18년에 19년에 1학년 친구들이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두고 예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볼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